약간 용통하는 느낌. 자, 볼게요. 우리가 이제 방정식, 부등식 이쪽 파트예요. 여긴 유형 별로 없어요. 유형 별로 없고 애초에 뭐 시험 문제로 나와봤자 한 문제 이 정도 느낌밖에 없어서 크게 막 엄청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실근의 개수 이런 거에 조금 초점을 맞추시고 그게 이제 뭐 범위 여기까지 들어가기는 쉽진 않고요. 대부분 이제 실근이 몇 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연속이 되도록 하는 아니면 실근의 개수를 가지고 GT를 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죠. 자, 어쨌든 가봅시다. 근데 뭐 우리는 알죠. 어차피 미적분도 그렇고 합성도 그렇고 수특 위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모의고사 이거 기반으로 한다는 거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말 그대로 연산이나 아니면 유형들의 그냥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구나 이제 그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춰야지 너무 여기에 집중하실 필요는 없기는 해요. 자, 가봅니다. 자, 이 x 플러스는 x 플러스 a가 서로가 두 실을 가질 때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 암산 가능하죠? 점산이요? 네. 2번. 얼마? 2번 2번? 왜요? 0,1에서 만나니까요. 그렇죠. 거기서 미분계수가 1이 될 테니까. 그렇죠? 기본적인 형태는 알고 계시죠? 기본적인 형태는 알아야 된다. 그렇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미분계수가 1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미분계수가 1 나오는 거, 이건 기본으로 잘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기울기가 1이라는 건 연산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로 왔으면 기울기가 1인데 서로가 두 실근이니까 여기가 1일 테니까 a가 1보다 크면 되겠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2의 x 요건데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초월함수잖아요. 그렇죠? 그걸 기반으로 k를 샤샤샤한대요. 그럼 뭐예요? 그 값을 기준으로 범위가 세팅이 되겠죠? 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자, 요런 거거든요. 자, 이거 그래프 어떻게 그릴까요? 지수함수를 가지고 둘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는 이 형태는 생각보다 자주 등장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네?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계세요? 선생님 이렇게 날려주시죠. 자, 그 형태를 알고 있다면 뭐 딱히 선아 몰라요? 논술에서도 배웠대요. 뭔가 그래요? 저런 그래프가 나왔어요.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미적분에 국한된 건 아니고요. a의 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이 형태를 자, 이 표현에 조금씩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것 자체가 하나는 이렇게 돼 있는 녀석이고 하나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녀석인데 이 둘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돼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선 당연히 여긴 1이었으니까 2라는 값에 찍혀 있을 거고 맞죠? 그런데 이게 그 다음부터 그래프 형태가 이런 형태로 근데 2로 나누면 1 아니에요? 이거 안 나눴을 때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프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면 너무 단순하죠. 서로 두 실근이니까 얘보다 더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2라고 해서 별거 없죠. 2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양수라는 사실은 변함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 직관적인 문제들이었습니다. 자, 이건 이차함수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총함수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풀려면 뭐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제곱을 보내고 초월함수를 만들어서 x제곱 이쪽으로 보내서 그러면 k를 차라리 저로 넘겨버릴까? 잠깐만 2를 넘겨야 될 것 같아요. 2를 넘겨요? 2를 넘겨서 그 다음에 자, x의 제곱은 2분의 k 2의 x 마이너스 이렇게 그 다음 2의 x-를 좌변 넘기면 저희가 초월함수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2의 x 마이너스 1을 좌변으로 넘겨서 네. x를 넘기는 게 아니고 2의 x가 2의 x를 넘겨서 네. 그렇죠? 자, x가 분모로 가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 초함수 알고 있는 형태에서는 지수하고 다함함수에서 지수가 밑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2의 x 마이너스 2분의 x의 제곱이고 시야제는 2분의 k로 하는 게 거치함수를 이렇게 넘겨버리면 결국 이 녀석의 그래프가 어떤 형태를 가질 거는 뻔히 알고 있으니까 어떤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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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근데 x축 얼마만큼? 이만큼? 그건 아니야. 왜냐면 얘한테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래프에 살짝 값이 바뀌는 거지 그래프의 전체적인 개형을 건드리지 않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냐면 이렇게 돼버리면
생긴 게 조금 생긴 게 살짝 뒤틀리는 거야. x의 제곱이라는 녀석이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원래는 이런 형성인데 x축으로 이만큼 이동시켰으니까 그 값이 이쪽으로 옮겨졌겠죠. 네. 그렇죠? 얘가 근데 1일 때 1이야. 그리고 2일 때는 얼마야? 4니까 얘는 당연히 요 점을 지나는 이 아이가 요 점, 2,2를 지나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의 형태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여기는 어떻죠? 이 아이를 따라가야 돼. 그렇죠? 자, 여기 쭉 오게 됩니다. 여기서 뭐가 되죠? 0이 돼요. 그럼 여기서 0을 터치하는 사실 변화를 넣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그 기본적인 틀은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이 값 때문에 좀 더 이쪽으로 기울기, 공률이 바뀌게는 되겠죠. 하지만 큰 틀의 변화는 없다.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시고, 이게 만약에 통짜로 움직이려면 여기도 x-2로 표현이 돼야만 통짜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래프의 공률에만 변화가 생기고 개형에는 특별한 변화는 생기지 않는다. 이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2분의 k라는 건 상수니까 서로 다른 세식을 갖도록 하려면 당연히 어디서부터, 자, 요거를 기준으로 요 극값까지의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겠죠? 네. 그럼 뭐만 구하면 돼? 극값만 구하면 돼. 그렇죠? 극값만 연산으로 구해내시면 됩니다. 누구의 이 녀석. 자, 이런 문제가 되겠고요. 자, 이 아이 한번 볼까요? 얘는 초월함수가 맞는데, 얘는 어떻게 할까? 얘는 초월함수 아니에요. 이거 그냥 지수함수예요. 그렇네. 이건 어떻게 풀려요? 그냥 이 x를 a라고 치환? 치환하고 좋다. a가 0. 그럼 이제 양의 식음만 가지고 문제를 풀면 돼요. 그러니까 이 2라고 해서 너무 특별할 거 아니야. 얘 그냥 우리가 지수함수에서 배웠던, 그렇죠? 네. 그냥 단순하게 치환하는 형태 ka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0이다. 단 a는 0보다 크다. 이 전제를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뭐 그런 맥락들의 문제들이 좀 나열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별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 그냥 초월함수라는 기본 안에서, 기본 베이스 안에서 문제를 풀어가면 됩니다. 로그라고 해서 다른 건 없죠. 또 L 나오겠죠. 이것도 답이 뻔히 보여요. 연구가 대답해볼까? 서로 다른 두 식을 달리고 싶어요. A 값이. 마이너스. 그쵸? 아까 그림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가는 거야. 그쵸? 자, 뭐 요거 특별할 거 없죠? 요거 기울기가 바뀌었어요. 요거 EX니까 뭐 느낌 좋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수도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LNX가 있고요. 그냥 이거 직선이에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입니다. 특별할 거 없습니다. 자, x, lnx 우리가 알고 있는 초월함수 그 녀석에 ex라는 녀석이 달라붙어서 연산하는 문제입니다. sin x하고 kx래요. 이거 뭐예요? 접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kx가 어차피 원점지라니까. sin이라는 그래프는 소스예요. 잘 먹었어 다? 네, 맛있게 먹었어. 자, 이렇게 가게 될 텐데, 자, 파이랑 마이너스 파이니까 이쪽은 존재하지 않네요. 이렇게만 존재하는 그래프였는데, 자, 원래 원점에서 접하는 변곡적선이 되는 경우는 기울기가 얼마? 1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네. 그럼 서로 다른 세제곱이 지나면 여기보다 뭐 하면 돼? 좀 작은데. 됐나요? 그쵸? 그쵸? 이거를 좀 작으면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럼 네. K 값이 1보다 어떠하면 돼요? 작고 0보다 어떠하면 돼요? 크다. 왜냐면 여기 이것 때문에 만약에 여기 지금 동그라미가 쳐져 있거든요. 그렇죠? 0이 돼버리면 안 만나니까요. 크다요. 만약에 동그라미가 없었어. 여기 등호가 들어가 있었어. 그럼 0도 포함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터프라고 해놨거든요. 이걸 만약에 연산적으로 접근하게 된다면 골치 아픈 거죠. 저 기본적으로 그래프의 개형으로 생각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 문제를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1,4,6,8입니다. 이거 직관적으로 보는 문제긴 한데, 자, 미분 가능한 두 개의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x가 0보다 클 때는 미분계수의 차가 0보다 크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미분계수 차가 0보다 작다. 그리고 둘의 함수값의 차가 마이너스입니다. 식은 중에서 최소수를 가져가.
딱 어떤 느낌이에요? 그냥 모고 느낌이 물씬 풍기죠. 개념적으로 접근하는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맛만 보면 많이 만들 수 있어요? 한계가 있으니까 최대 문제. 자, 보자. 첫 번째. 어차피 우리가 지금 차함수 쓰는 거 맞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fx-gx라는 녀석을 가지고 있는 문제를 풀 건데 이거 무난하게 그냥 hx로 놓고 시작을 해봅시다. 그럼 h'x가 지금 f'x-g'x가 되는데 얘가 양수 파트에서는 증가하고요, 음수 파트에서는 감소를 한대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친절하게 원점에서 0에서 함수값 -2가 된대요. 맞나요? 네. 그럼 얘는 이 아이의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요 점을 치나요? -2라는 점을 지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양수에서는 뭐 한대? 무조건 증가. 뭐 이렇게 하고 있겠지. 음수에서는 뭐 하고 있대? 감소한대. 뭐 이렇게 하고 있겠지. 그렇죠? 미분 가능하니까 적당한 곡선 형태를 띠고 있을 거예요.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꿈틀꿈틀하는 뭘 하든. 맞죠? 네. 그럼 얘는 몇 개 그는 거죠? 2개. 그렇죠? 일단 최대. 맞잖아요. 더 있을 수 있을까? 꿈틀꿈틀 백날 해봤자 어차피 내려오는 게 안 되는 이상 그 이상은 불가능하죠. 얘가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3중근이 있다고 치자. 3중근에도 근이 하나야. 그러네. 그쵸? 3중근도 근은 하나야. 맞죠? 저기서 물론 이제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그쵸? 그런데 친절하게 3중근이 가능하려면 미분계수가 0인 지점이 있어야 돼.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3중근이 가능하죠. 이제 이게 모호해져 버려. 3중근이 만약에 떠버리면 애매한 거지. 이걸 3개로 볼 것인가 1개로 볼 것인가. 서로 다른으로 보자면 1개지만 그냥 시그널 개수로 보자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등호가 없잖아. 애초에 3중근은 불가능한 애가.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최대 12개야. 그럼 최소는 뭘까? 내 맘대로 여기를 안 지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정근선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건 문제되는 사람 마음이니까. 그래서 아까 말했죠? 연산 문제가 아니고 개념 문제라고. 개념적인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렇죠? 이 아이들 함수를 해석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겠다. 네, 여기서 이제 최소값은 큰 의미는 없고요. 최대값이 그나마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되겠죠. 이 정도 느낌입니다. 자, 그 다음 가봅니다. 자, LX하고 KX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아까 나온 문제예요. 똑같이 나온 문제죠. 두 개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는 E에서 되죠. E에서 접하는 거 맞죠? 우리 또 그리지만 자, 여기서 이렇게 할 때 접해요. 이 점의 좌표가 1,2가 되는 거 아시죠? 네. 지수에서도 2분의 1, 이 점의 좌표가 2,1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전제로 문제 들어가면 됩니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기울기가 2보다는 커야 돼요. 자, 똑같은 얘기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왼쪽이나 오른쪽에 전부 똑같은 얘기입니다. 별 얘기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극값이 존재하는 부등식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짜 별거 없어요. 최대값이 0보다 어떻다, 최소값이 0보다 어떻다 이것만 보면 되거든요. 자, 보자. 이런 그래프가 x가 항상 성립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거 그냥 A를 움직이고 A를 2x 마이너스 x a 이렇게? 아니면 그냥 위에 x랑 x를 그리고 2x랑 x를 한번 그리고 x를 그려버려요. 네. 그래요. 자, 이해하는 차원에서 2x랑 x를 그리고 A만큼 내리면은 접할 때까지 얘를 내리면 접할 때까지인데 그 접할 때가 어디야? 0이죠. 여기서 접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항상 성립하려면 a의 최대값을 1. 줍니다. 괜찮죠? 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제곱입니다. 조금 달라졌네요. 성립하도록 하는 a의 최대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뭐 하시면 돼요? 저거 미분하시면 되지 않나요? 네.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할 건데? 이건 조금 달라졌어요. a의 최대값.
다음 일단 미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미분해요? 자, 저희를 미분해보면 얼마 나오죠? 2 곱하기 2의 2x. 자, 이렇게 나와요?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a. 얘가 A. 그럴 때 하면은 그걸 그 아닌데 그 접할 때를 접할 때 보니까 보니까. 하고 그러면은 그 접할 때 그 x 값은 2분의 ln 2분의 a인데 잠깐만요. 2분의 ln 2분의 a. 느낌상 2번 같은데. 왜 ln이 나오지? ln이 나오면 안 되잖아. a는 2 곱하기 2예요. 진짜요? 왜요? 왜냐면요 아까 저 나왔잖아요. 네. 2의 x가 그가 값이 a가 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값은 그 x의 값은 2분의 ln 2분의 a거든요. 2분의 A에다가 이게 넘어가서 ln 이렇게 되고 2로 나누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그 값을 2의 이 x에다 넣으면 2의 2x에다가 요 i의 값을 넣어요. 대입해요. 네. x가 필요니까 그러면은 여기다 대입해보면 2에 요거 만나서 ln 2분의 a가 되는데 이게 뭐가 돼요? 2분의 a요. 2분의 a가 돼요. 그러면은 똑같이 저 ax에다가 저 x 값을 넣으면은 2분의 a가 나와야 되잖아요. 2분의 a 어디다가? 요거에다가 ax에요. 넣으면 네. 자 2의 ax에다가 대입하면 2a를 대입하면 2분의 a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AX에다가 ax에다가 네네네. 그걸로 네네. 좋아요. a에다가 누굴 대입하면 2분의 1 대입하면 ln 2분의 a요. 그래요. 2분의 1 a ln 2분의 a를 대입하면 a가 나와야 된다. 2분의 A. 자 2분의 a 2분의 a 2분의 a 왜냐면 이제 이게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2는 날라가고 A. 날라가네. 그럼 얘가 얼마? 2가 예. 되니까 요 아이 값은 와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순수 연산으로 풀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밖에 한 점을 그러니까 곡선밖에 한 점에서 곡선에 있는 접선에 가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일단 미분계수랑 기울기가 같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공통접선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원점을 지난다는 형태로 가도 되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얼마? 2에 2. 선이가 잘못 찍었네. 네. 그렇죠? 안타깝이. 자, 이런 형태로 문제 풀이가 진행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좀 수월할 거고요. 그다음에 요것도 뭐야? 지금 그만 풀어보구나. 앞으로 없구나. 자, 이렇게 요것도 얘랑 거의 유사한 문제가 되겠죠. 연산적으로 접근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요거 또 다 비슷비슷하고요. 기본적인 연산들이 조금씩 들어가 주셔야 되기는 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조금 연산이 복잡해질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아까 지수하고 똑같아요. 치환해서 문제를 풀고 단지 이제 저 ln x는 실수 전체가 되기 때문에 그거 전제로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자 어떤 거 한번 풀어볼까요? 이런 거는 좀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좀 20번 같은 경우는 네. 여기 있는 것들은 그냥 영상 문제들이니까 취향껏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거 봅시다. 자,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얘 같은 경우는
극값이 존재하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극값이 크다 작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니까. 자, 요거 한번 볼게요.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이제 무조건 범위가 주어지겠죠.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럼 이들이 뭐보다 크다 이런 걸 구할 수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범위가 설정이 돼요. x가 1보다 뭐 크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차피 여기는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극값은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가 범위는 충분히 구할 수 있겠다. 그냥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코사인 x가 있어요. 그 얘기 나눠볼까? 어제 제곱? 뭔 얘기 하다가 저쪽 학원에서 선생님 뭔 얘기 하다가 갑자기 원장님이 이걸 수렴하냐고 물어본 거야. 저거요? 갑자기 그래서 이거 수렴한다고 했다? 그랬더니 아니 미적분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저게 수렴한지 아닌지 모르면 어떻게 그런 거 갑자기 발산해요? 갑자기 네? 언제? 수렴이잖아. 아니 발산이지. 네? 이거 발산이잖아. 네 발산이에요. 발산이죠. 이것도 그럼 발산이지. 네? 얘는 발산이고 얘는 수렴이거든요. 걔는 발산, 걔는 수렴이에요? 네. 물론 이게 교육과정은 아니야. 너희한테 물어보진 않아요. 너희한테 이걸 물어보진 않거든요. 논술에서. 이게 이제 P급수라는 거예요. P급수. 너희한테 P급수.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되는데. P급수라고 부르는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n의 P제곱 근의 1 해놓고 n이 0부터 무한대로 갈 때. 저 P의 값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발산이고 P의 값이 1보다 크면 수렴한다 이거 있거든요. 이게 근데 고등학교 교육과정도 아니고 우리나라 역사상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이게 있었던 적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대학교 교육과정이에요. 근데 대학교도 그냥 과들은 안 배우고요. 수학과만 배워요. 수학 교육과도 안 배워요. 수학과만 배워요. 수학 교육과는 너희한테 교육할 걸 배우는 과이기 때문에 옛날에 찾아보다 알았거든요. 처음에 이제 미적분 제가 이제 한참 공부 열심히 할 때 10몇 년 전에 이게 딱 두 개가 있더라고요. 뭔 내용 하나. 근데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해보면 n분의 1이라는 녀석은 이렇게 되죠. 네. 근데 0부터 무한대니까 어차피 양수 파트만 보는 겁니다. 근데 n제곱분의 1도 그래프는 원래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양수 파트는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프의 모양은 거의 흡사하죠. 정리는 과정은 똑같고 동일하고. 그런데 얘는 발산이고 얘는 수렴이에요. 야, 이 말의 뜻이 뭘까? 신기하네. 얘가 발산한다는 건 급수의 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리고 얘가 수렴한다는 건 급수의 합이 존재한다는 소리거든요. 신기하죠? 궁금하시나요? 신기하네. 그래가지고 선생님 수렴하잖아요. 어떻게 수렴해요? 그냥 적분 때리면 되는데요? 아니야 이거 발산이야. 얘도 발산이고 얘도 발산이야. 언제 그럼 왜 발산이에요? 그랬더니 나도 미쳤지. 원장님한테 왜 발산이냐고 나이 먹었어. 오래돼서 그래. 그랬더니 나도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렇게 외웠어. 그러고 열심히 설명해주지. 정답분해가 설명해주니 그러네? 하면서 이거 수렴이었구나. 이거 발산이었구나. 물론 너희는 안 나와. 너희는 안 나오는 내용인데 문득 갑자기 이 생각이 들어가고. 근데 내가 또 사회생활 잘해야 되잖아. 거기 다른 선생님들이 있어. 다른 선생님이 있을 때는 원장님 선생님이 맞는 것처럼 내가 딱 분위기 조성하고 나중에 원장님한테 조용히 찾아가서 이렇게 해서 좋은 거 알았네 뭐 이러시. 수령이 발산이에요. 근데 고등학교 교육과정도 아니고요. 신기하다. 나오지는 않아요. 비슷하겠습니다. 유튜브 검색해보면 어딘가에 나올 거야. 이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어서 잘 안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저거 이제 정적분을 가지고 이제 설명해놓은 그런 거 있을 거거든요. 꽤 오래돼서. 자,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코사인 x가 있어요. 그 다음에 k-2분의 파이 x의 제곱이 있습니다. 얘가 성립하도록 한대요. 양수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코사인 x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형성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얘는 뭐예요? 1차 때. k만큼 어쨌든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네.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파이는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렇죠? 네. 이런 그래프가 얘랑 만나지 않아야 돼. 이쪽에 이렇게 있으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성립하겠죠. 무조건적으로. 근데 이거를 막연하게 이렇게 가. 미분 어떻게? 양업선 같이 접하는 선 거 같이. 등하는 거. 미분해야 돼요. 자, 이하를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사인. 사인 x가 되고요. 이 녀석을 미분하시면 마파이 x. 마파이 x가 됩니다. 0. 아 양수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속에 접하는 게 뭐지? 0이었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아니다 여기가 잠깐만. x분의 sin x 물러나 우리. x분의 sin x 그런 거 물러나. x분의 x 그런데 x분의 sin x는 1인데. 파이네 근데. 그럼 말해야 돼요. 그거야 돼. x분의 sin x가 만나긴 하나? 만나. 안 만나는 만나. 안 만나지 않나? 저게 맞나요? 두 개가? 두 개가 두 식이 만나는 게 맞아요? 아니 안 만나는 거 아니에요? 미분만 하면 이렇게 되는 건 맞는데 깜짝이야. 있잖아요. 네네.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아, 잘못 봤어 미안. 생각해봐. 사인 x 무슨 짓을 해도 마이너스 1부터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네. 그쵸? 사인 x의 기울기라는 건 애초에 파이라는 값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둘이 안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일단 미분 계수만 놓고 보자면 저 파이라는 기울기가 나올 수가 없다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럼 공통 접한다 이런 개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고. 뭐지? 그치?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공통으로 접한다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아, 접하는 건 뭔가. 공통으로 접한다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그럼 뭐지? 그럼 뭐 물어야 돼요? K가 주인공이죠, K가. K요. 그치. 미분은 K가 없는데. 미분이 아닌 것 자, 같아. 풀이 방법의 접근이 잘못됐죠. 미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아, 그러면은 저거를 x제곱 넘겨야 되나? x 제곱을 넘겨자. 코사인 x 플러스 2분의 파이 x의 제곱 이렇게 해요? 뭐 어떻게 복잡해졌는데? 아, 그러면은 그러면은 저거 네. 코사인 x는 저런 식으로 되고 2분의 파이 x제곱은 쭉 증가하잖아요. 이렇게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저기서 k가 커야 되니까 파이에서 파이 넣었을 때 k가 작으면 되지 않을까요? 파이를 넣었을 때 아니, 그건 아니에요. 왜 갑자기 파이? 그건 아니에요. 자, 아니면요. 그때 로다 선치라고 했으니까. 네네. 지금 바퀴가 아니야? 로다 선치 아니네. 뭐. 되게 단순한 연산식인데, 그쵸? 되게 단순한 연산식이잖아요. 혹시 그러니까 로다 선치가 아니라 그냥 지금 좀 보면 전 x 제곱이고 전 코사인 x잖아요. 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는 저 x 제곱이 그 x 값이 커질수록 더 강세일 거거든요.
코사인 x는 해봤자 뿔만이나 안에서만 형성되고 음. x제곱은 기하 극적으로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수 x라고 있으니까 그다음 저기 뒷모도 없으니까 그거를 그냥 극한으로 땡겨서 0의 우극한 일때 그 k 값이지 않을까요? 좀 전에 우리 설명이 이미 나왔어요. 자, 만약에 극값이 없다라는 건 얘는 꾸준히 증가하거나 꾸준히 감소한다는 소리지. 네. 자, 먼저 우리는 이 아이가 극값이 있는지 의무를 파악을 해봤는데 좀 전에 없었다. 0이 되는 값은 존재하지 않았어. 그건 기억하시죠? 저 좌변을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값은 존재하지 않았어. 그럼 그 값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얘는 증가함수예요, 감소함수예요? 지금 저 더함수 코사인 x의 2배 좌변 증가함수예요, 감소함수예요? 증가 증가 확실해요? 네 확실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증가함수예요. 증가함수라는 거 어떻게 알았어? 일단은 우리가 이 아이를 미분해 봤을 때 얘가 마이너스 사인 x였고 얘는 무엇이었고? 파이 x 파이 x였어. 생각해봐. x가 0일 때는 둘 다 0인데 그쵸? 0보다 살짝 커졌어. 그쵸? 이 i라는 값은 얼마부터 시작해서 0부터 시작해서 그쵸? 마이너스 1부터 1을 지금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형태일 거야. 그치? 자, 여기다가 0 대입했어. 근데 꾸준히 가는데 이 sin x라는 그래프 자체가 마이너스 sin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자, 이 아이 한번 생각해 볼까? 이게 됐을 때가 얼마야? 2분의 파이야. 여기다 2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얼마가 나죠? 2분의 파이의 제곱이죠. 네. 그렇죠? 얘보다 얘가 더 어때요? 2분의 파이의 제곱이 더 커요. 커요. 그렇죠? 이 아이는 처음 값을 기준으로 극한 값이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얘는 계속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라는 거거든요. 일단 극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는 당연히 이 아이가 얘보다 훨씬 더 크게 변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형태의 함수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고. 그러면 k보다 얘가 크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0을 대입했을 때 얘 지금 x의 범위가 0보다 지금 크다잖아. 양의 실수니까. 0을 대입했을 때 값이 k보다 뭐 하기만 하면 돼.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겠죠. 왜 루트가 없으니까. 아하. 그렇죠? 0을 대입하면 자 처음 시기에 여기다 0 대입하면 코사인 x는 얼마고? 1이고 0 대입하면 0. 0. 따라서 k 값은 1보다 뭐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겠지. 1이 돼도 되잖아. 그럼 그렇죠? 어차피 그건 범위로 가져가지 않고 있으니까 양의 실수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웃기는 문제야. 뭔가 연산을 한다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직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되겠지. 얘는 증가함수네. 극한값이 아니 극값이 존재하지 않네. 극값이 존재하지 않고 증가함수네. 아 그러면 처음 시작하는 그 값이 최소에 근접하는 값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아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문제를 못 푼 거랑 똑같은 거야. 왜? 너희는 명확한 거 되게 좋아하잖아. 명확하게 딱딱 떨어지는 거 되게 좋아. 답 나오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 근데 지금 이 개념적인 접근인 거야. 답이 명확하게 나온다는 개념이 아니고 야, 얘 봐봐. 나 이거 어떻게 그럴지 모르겠으나 일단 그 값이 존재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얘는 가다가 꿀렁꿀렁 하는 일이 없다는 거지. 그렇죠? 그 말은 얘는 한 번 직진이면 증가는 끝까지 증가고 한 번 감소면 끝까지 감소라는 거야. 맞죠? 그 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럼 처음에 이게 양수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 아이의 미분 계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확인하면 돼.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일단 0이 되는 값이 없다는 건 아까 확인했잖아. 네. 그치? 그 값이 없다는 건 확인했지. 그럼 너희는 그냥 센스 있게 아무 숫자나 계산하기 쉬운 것만 대입했어도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대입해본 값이 얼마였어? 2분의 파이였고. 2분의 파이를 대입했을 때 더 크다는 걸 인지했고. 네. 그렇죠? 그러면 얘는 증가가 될 수밖에 없겠지. 1보다 더 큰 값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됐어요?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애매한 거지. 그렇죠? 그러면 저런 문제 학교 시험이 잘 나올까? 딱 그렇진 않다는 거야. 명확하지 않아. 명확하지 않은 것도 그렇고 학교 선생님들도 그럴 거예요. 저렇게 딱 그냥 개념적으로 묻는 문제보다는 명확하게 그 값을 이용하거나
실근의 개수의 범위를 구하거나 이런 것들도 선호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별거 없어요. 아까 이 문제나 차이는 별로 없는데 얘는 이제 범위를 줬다는 거. 그럼 저 범위 안에서의 문제를 이제 풀어보면 되는데 한번 해봅시다. 자, x ln x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2 플러스 k 연다 작거나 같다가 성립보다는 실수 k 시대부터 공부해보자 라고 얘기해요. 뭐 하실래요? 데이 k 초월함수 2하고 2의 제곱을 대입해요? 초월함수를 그려보고 싶어요. 그러면 저 3의 x 플러스 2 저거는 어떻게 해요? 저 친구들은 일단 킵 우변으로 그렸으니까 우변으로 점 그래서 그래요. 자 이렇게 해놓고 3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이렇게 설정해놓고 자 이 아이의 초월함수 그랬더니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네 아하.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만들어진대요. 자 3x야. 근데 얘가 성립해야 돼. 누가 이 그래프가 얘보다 더 이쪽에 있어야 된대요. 근데 범위가 2부터 2의 제곱까지야. 3x보다 얘가 공이 더 훨씬 더 급격하게 올라가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얘는 무난하게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얘가 더 커야 된다. 이걸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지. 네. 요 위에서 지표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라는 것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어디에서? 2부터 2의 제곱까지. 2가 어디죠? 이쪽 부분이에요. 여기가 1이니까 이쪽 부분 올라가는 부분에 2랑 이쪽으로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올라가는 부분에? 여기 2? 여기 어딘가에? 이제곱 2의 제곱이 있겠네요. 네. 이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유추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값은 얘일까 얘일까? 이제곱 이거 봐야 되겠죠? 자, 이거를 어디다가 저 식에다가 대입해야 되겠죠? 2의 제곱, n 2의 제곱. 얘는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아이가 자, 2의 제곱을 대입했으니까 3, 2의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요것만 만족하면 되겠다. 네. 그러면 k라는 값은 슉 넘어가서 2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돼요. 오? 이거 너무 비슷한 거 왜 신경이 벌어지는 거. 그 초월함수 좀 많을 텐데. 아닌가? 초월함 좀 많이. 초월함수 문제 없고 이겼고 2.7인데 이 제곱을 되게 많은데. 그거는 어떻게 맞는데? 뭐가 잘못됐지? 그거 맞는데. 저 2의 제곱이 벗어나. 그것만 정해볼까요? 뭐지? 여기와 여기에서 미분계수나 심심한지 한번 구해볼까요? 2의 제곱에서 3 나왔어요. 2의 제곱에서는 3이 나와요? 여기서는 3이 나와요? 왜냐면 lnx 플러스 1이니까요. lnx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1이니까 네, 3 나왔어요. 3 나왔어요? 쟤는 2. 얘는 얼마 나왔어요? 2요. 2 나왔어요? 2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가 더 급격한 건 맞잖아. 네, 그렇지? 평행해서 그런가? 평행하면 더 좋은 건가? 자,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얘는 분명히 이렇게 달아가는 그래프잖아. 예를 들어서 2라는 지점에서 기울기가 2라면 여기서는 3. 2의 제곱에서는 3이 되는 거야, 기울기가. 네. 그럼 이 기울기가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그렇지. 얘가 직선이 이 사이를 지나갈 수가 있죠. 다시. 여기서의 기울기가 3이라고. 그쵸? 네. 제가 직선을 이렇게 그렸을 뿐 여기서의 기울기가 3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선에서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럼 실질적인 직선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네. 만약에 이 점에서 2의 제곱에서
직선이 얘보다 위에 있어. 이렇게 위에 있다고 치자. 그치? 네. 근데 얘보다는 아래에 있을 수 있잖아. 그치? 그 말은 얘가 주인공이 아니야. 이네. 얘가 주인공이야. 그치? 와. 그러니까 우리가 대입해야 될 녀석은 2의 제곱이 아니고 2였던 거야. 대박. 여기 이제 2가 들어가면서 얘는 그냥 2. 3, 2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되면서 K가 얼마보다 2 마이너스 2라는 답이 됩니다. 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래프 문제 풀 때 적당히 딱 그리고 적당히 해서 풀잖아.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기 더 이쪽에 있으니까. 그렇죠? 이것보다 위에 있으면 되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런데 우리가 그리는 이 직선이 완벽한 직선이 아니라는 데 있어. 그치? 와. 우리가 수는 적당히 그리면 되거든. 왜냐면 그래프 형태가 너무 정형화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것 자체가 얘는 3인데 얘는 2라는 건 직선이 기울기가 3인 직선이 이 사이를 관통하고 지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지. 그럴 것 같은데. 맞지? 이거 너 숙제하냐? 아마 분명히 이거 대입했고 답이 안 나오니까 막 이노. 뻘짓하다가 그냥 괜히 한번 집어넣었더니 답이 나와. 야 이건가 보다 하고 넘어갔겠지 그냥. 그치? 되네 하고 넘어가겠지. 왠지도 생각 안 하지. 왜 문제 풀었으니까 답 나왔으니까. 그쵸? 이런 거는 디테일을 조금 찾을 필요가 있다. 아셨죠? 우리가 단순하게 만약에 보기 중에 이거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럼 뭐. 틀린 거지. 그치? 나는 풀었는데 틀렸어. 분명히 아무 문제 없이 풀었다고 생각했는데 틀렸어. 이유는 이런 거. 3시간 준다. 비교. 자, 그 다음에 볼게요. 뭐, 이런 형태의 문제인데, 이거 무슨 문제 없니? 샌드위치. 느낌 한번 보시죠. 그건 아마 오히려 이게 더 쉬울 거예요. 자, 이것도 샌드위치 정리가 될 거고요. 그래도 샌드위치 정리 한 문제 정도는 풀어봐야지. 자, 1은 풀어봤으니까, 자, 요거 지금 풀어보자. 1916번. 이거 하고 속도가 바꾸는 거자. 하나는 뭐죠? 아하. 샌드위치 광고? 바보 같은. 문제. 했어요? 아니요. 답이 없지. 네. 똑같은 현상이 또 발현되고 있죠. 자, 어떻게 두 번 낚이면 안 되는데. 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은 안 되는데. 자, 봐봐. 볼게요. 우리는 아마 2분의, 이런 그래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죠? 2분의 1부터 2의 제곱까지니까. 그럼 우리는 습관적으로 2분의 1을 대입한 값 마이너스 1과 2의 제곱을 대입한 값
얼마? 2를 기반으로 해서 기울기를 만들 거예요. 이 녀석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 그렇죠? 이 녀석의 기울기는 얼마가? 마이너스 아닌데? 2의 제곱분의 얼마? 그거요? 이 이렇게 나왔을 거야. 네. 기울기가. 근데 얘하고 얘를 서로 여기서 여기를 뺀 값이 지금 보기 중에 없어. 그치? 그래서 고민하는 거 아니야? 네. 그치? 네. 그런데 자 여기서 너희 또 실수를 했어. 또 실수했어요? 기본기에서 어긋나 버렸어. 잘 봐. 그러니까 잘못했죠. 원점이잖아. 원점이면은 2분의 1인데 얘가 접하는 지점은 접한다고 치면 여기는 2의 제곱은 아래쪽에 있겠죠. 그럼 여러분이 구한 2의 제곱으로 계산한 프라임은 얘보다 더 어디 있어? 아래쪽에 있어. 그치? 너희는 뭘로 계산했어야 돼? 얘로 계산했어. 제가 더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기울기가 어떤 느낌이냐면 기울기가 아래서 올라오는데 여기 있었거든. 이게 2분의 1이야. 근데 2의 제곱에서 기울기는 더 아래쪽에 있다. 이해되나요? 이해되세요? 충격이네요. 쌍충격이요. 앞에서 했던 실수를 너희 또 했잖아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울기가 뭐야? 2분의 1이라고. 마이너스 2니까 여기서 이거 뺐으니까 2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써야죠. 충격이네요. 그쵸? 조심하세요. 이해하시죠? 별거 아닌 문제인 건 맞잖아. 그치? 그런데 그 별거 아닌 문제 두번 생각했어. 이 유형은 체크해놓고 기억하자. 내가 풀어봐야겠다. 그쵸? 풀어보셔야 돼. 이 유형은 조금 진심을 다해서 풀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 별거 아닌데 시험 문제 나오면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는 뭐 할까? 당연히 이해 제곱 가지고 만들어 놓겠지. 그 범위를 분명히 여기다 놓을 거야. 말이야. 너희가 좀 전에 풀었던 것처럼. 그럼 너희는 그냥 아까 그것도 이렇게 할 거야. 그쵸? 그런 것들만 좀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까지 하면은 여기 됐고 이제 속도, 가속도 파트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보세요. 자, 속도, 가속도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위치 함수가 있어요. 속도 함수가 있죠. 가속도 함수가 있습니다. 얘를 뭐 하면 돼요? 미분. 미분. 얘를 뭐 하면 돼요? 미분. 미분. 맞죠? 위치 함수를 미분하면 속도 함수가 되고 속도 함수를 미분하면 가속도 함수가 됩니다. 전부 다 t에 관한 함수들의 특성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은 뭐예요? 위치의 변화, 속도의 변화들이죠. 자, 속도가 이 아이가 열심히 가다가 방향이 바뀌었어요. 방향이 바뀌다. 그럼 무엇으로 문제를 풀죠? 방향이 바뀌면 VT가 영입값을 찾아요. VT가 0인 값을 찾아서 근데 그 값이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극값이어야 되겠죠. 부호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그렇죠? 그래서 방향 전환 이렇게 풉니다. 만약에 원점을 지난다는 건 저 XT가 0인 거. 그렇죠? XT가 0인 것을 찾아야 원점을 지난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가 지금 저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건 누가 찾아주죠?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건 가속도? 그렇게 되나요?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점이요? 속도는 방향 전환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죠. 속도 네. 있긴 하죠.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 우리한테 물어보진 않아요. 어차피 숙소에서 그렇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속도하고 가속도의 미분 파트에서 우리한테 물어보는 건 기껏해봐야 뭐예요? 방향전환, 원점을 지난다. 이게 다야. 그러니까 숙제에서 했던 그 개념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어디서의 속도 가속도냐면 직선상에서의 속도 가속도 위치 변화인 거야. 그러니까 속도가 이 수직선상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죠? 수직선상에서. 근데 수트에서 이미 저걸 했는데 미적분에서 또 나오겠냐고. 안 나오지. 그럼 미적분에서는 뭐가 나와? 평면에서의 위치, 속도, 가속도가 나오게 되겠죠. 평면에서. 뭐였더라? 네, 그 얘기를 해보자. 자,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십시다. 자, 이 함수가 fx라는 함수래요. 자, 그리고 우리한테 물어볼 거야. 이 함수에서 t라는 점에서의 속도를 구하라고 물어봅니다. F 프라임 T? f 프라임 프라임 T. 속도니까 뭐 미분하면 되는 걸까? f 프라임 t면 y 값만 생각한다는 건데 x 값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직선상에서는 방향이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요. 그렇죠? 평면상에서의 속도라는 거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벡터. 그렇죠. 네. 방향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속도가 이렇게 가는, 이렇게 가는지, 이렇게 가는지, 이렇게 가는지, 이렇게 가는지, 이렇게 가는지 방향성이 플러스 마이너스의 개념이 아닌 거야. 이제 더 이상 방향이 여러 가지 갈래 길로 나누게 되겠죠.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뭐야? 벡터야. 그렇죠? 우리 생각해봐. 우리 벡터 표현을 한번 생각해보자. 자, 요 점이 있어요. 요 점이 A, B라는 점이라고 해봅시다. 자, 이 벡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죠? A, B 벡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이 아이 벡터를 A, B 벡터라고 표현했어요. 성분으로 표현했죠. 그렇다면 이 점에서의 속도라는 의미는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방향성을 뜻할 수 있잖아요. 기울기가 이거니까 방향성이니까. 그런데 속도는 뭐도 가지고 있죠? 크기도 가지고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점을 지나는 순간에 얘가 이렇게 지날 수 있고요. 이렇게 갈 수도 있죠. 네. 누가 더 빨라? 얘가 더 빠르죠. 자, 똑같은 그래프야. 자,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어. 그렇지? 눈에 보이지 않는 속도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어. 그렇지? 그럼 속도의 크기가 다 어때? 다르지. 그럼 벡터에서 화살표로 방향성을 나타냈지만 화살표의 무엇으로? 길이로 속도의 무엇도 나타낼 수 있어? 크기도 표현할 수 있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화살표의 길이가 짧으면 속도는 크기가 작은 거고 길면 속도의 크기가 크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정보는 뭐냐면 자, 이렇게 보고 자, 여기까지 길이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까지 길이가 있겠죠.
이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거야. 그 벡터의 크기? 벡터의 크기를 표현하기 위한 F 프라임 T, G 프라임 T라는 의미상으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아이를 fx로 표현하기보다는 무엇으로 표현하는 게 맞았을까? 저 함수 자체를, FT 저 함수를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ft, gt의 느낌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혹은 x, y인데 이 x, y가 t에 대한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 얘를 f 프라임 t가 아니고 x 프라임 t, 얘를 y 프라임 t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자, 벡터를 표현할 때, 아니요, 개념이 하죠. 자, 다시 한번 해보자. 교과서랑 매칭을 시켜줘야 되는데. 교과서에 있는 걸 또, 교과서에 벡터가 안 나오구나. 교과서에는 벡터로 표현이 안 돼 있을 거고, 바이블 맞춰볼게. 교과서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x를 t에 관한 함수로 y를 t에 관한 함수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4개 변수로 정의된 함수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안 그러면 얘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속도, 가속도까지 넘어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4개 변수로만 문제가 세팅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p라는 점, 요 p라는 점, 요게 이제 t로 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x, y라고 한다면 요 점에서의 요 점에서의 우리가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i의 값과 요 i 값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의미하는 게 f 프라임 t가 되고요. 요게 g 프라임 t가 된다. 요 정도의 의미만 좀 살려놓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x축에서의 순간 변화율 그리고 y축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뭐 하겠다? 개별적으로 하겠다는 거야. 그 의미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4개 변수를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x 별개, y 별개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각에 따른 x의 변화, 순간 변화율과 y의 순간 변화율을 따로 가겠다는 거야. 근데 그 순간 변화율을 무엇으로 표현하겠다? 이거 길이로 표현하겠다는 거야. 이 값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어떤 위치가 있었어.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고, 자, 요 y의 값이 예를 들어서 6,3이었는데, 요 녀석에서의 그 순간 변화를 딱 구해봤거든. 근데 x 기준으로의 순간 변화율이 뭐 얼마가 나왔다? 3이 나왔다 치자. 근데 y 기준으로의 순간 변화율, 여기서 순간 변화율을 딱 계산했는데 y 기준으로의 순간 변화율이 뭐 4가 나왔다고 치자. 그러면 요 값이 이 3이라는 값이 요 t라는 점에서의 f 프라임 t가 이제 3이 나왔다는 거고, 요 지점에서의 y의 순간 변화율이니까 요 길이가 g 프라임 t, 그러니까 y의 순간 변화율인 거야. 이 녀석의 순간 변화율이 4가 나왔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3과 4를 가지고 이 녀석에서의 무엇을 속도를 표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벡터에 보시면 이 벡터랑 여기 2컴마이고 여기 5컴마이였어. 이 벡터랑 이 벡터는 같은 벡터라는 벡터. 같아요. 같은 벡터인 건 알죠?
그렇죠? 시작점이 출발점 시점이 달라도 네. 시점이 달라도 방향과 뭐만 일정하다면 크기만 일정하다면 같은 벡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특정한 점에서의 속도를 벡터로 표현할 거고, 그렇죠? 벡터로 표현할 거기 때문에 얘를 시점으로 하는, 시작점으로 하고 얘를 종점으로 가져가는 이 녀석의 x 성분과 y 성분이 결국 누구를 의미한다? f't와 g't를 의미한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이 녀석의 속도를 표현할 때 당연히 이 점에서의 속도를 계산할 때 어떻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f't와 g't로 속도를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저게 뭐와 뭐를 가리키고 있는 거야? 크기와 방향성을 모두 내포하고 있는 거지. 화살표의 방향과 화살표의 길이를 표현하고 있는 거야. 되셨어요? 이 정도로만 보셔도 돼요. 그런데 속력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예요? 스칼라 값이야. 방향을 무시하겠다는 거잖아. 속도에서는 크기를 가지고 방향도 있는 벡터인데 스칼라에서는, 그런데 우리 벡터 구할 때 벡터의 크기 구하는 거 알고 있죠? 어떻게 구했어요? 이거의 제곱과 이거의 제곱으로 이 녀석이 뭐만 구하는데 길이만 구하면 됐던 거잖아. 네. 근데 우리가 좀 전에 이 아이의 x 성분이 결국 f't라고 했고 y 성분이 g'라고 했어. 그러니까 x를 미분한 거랑 y를 미분한 거, t에 대해서. 그렇죠? 한마디로 얘는 dx, dt, 너희 싫어하는 요거는 dy, dt인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것과 이것이 x 성분과 y 성분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이것들을 뭐 해서 각각 제곱해서 더해주고 뭐만 씌워주면 루트 씌워주면 그게 결국은 이 녀석의 길이가 되겠다. 그게 속도의 크기, 다른 말로 속력의 크기가 되는 거죠. 되셨나요? 이 정도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 한 번만 더 할게요. 우리가 곡평면에 표현되는 어떤 그래프가 주어질 거예요. 이 아이는 xt, yt로 표현이 될 겁니다. x 성분과 y 성분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x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표현이 될 건데, 그러면 이 아이의 어떤 t라는 점에서의 그때의 속도를 구하고 싶은데, 그러면 얘는 크기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크기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크기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왜냐면 속도가 다를 테니까. 네. 그렇죠? 크기가 다를 테니까. 이렇게 표현되면 얘는 이만큼을 쓰게 되는 거고, 얘는 이만큼을 쓰게 되는 거고, 얘는 이만큼을 쓰게 되는데 각각의 성분들의 길이가 다른 거잖아. 네. 그런데 그 성분들의 길이가 뭘 뜻한다? f't와 g't. x를 t에 대해서 이 녀석을 미분한 녀석과 yt를 미분한 녀석이 각각의 x 성분과 y 성분을 가리키고 있겠다는 거고, 그렇다면 그 속도를 표현할 때도 당연히 x 성분과 y 성분의 미분한 값으로 우리는 속도를 표현할 수 있겠다. 정식 명칭은 vx, vy라는 녀석은 dx, dt, dy, dt 또는 f't, g't로 표현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속도의 크기, 한마디로 속력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가로와 세로를 가지고 피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속력의 크기를 구할 때는 f't의 제곱, g't의 제곱, 아니면 dx, dt의 제곱, dy, dt의 제곱, 아니면 x'의 제곱, y'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됐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력을 구할 때는 저렇게 벡터의 표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대놓고 벡터를 갖다 쓸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우리 미적분의 허용 범위 안에서 변형시킨 게 뭐야? 4개의 변수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겠다라는 거. 되셨나요? 이것도 확통에서 그거 있었잖아요. 우리 정규 분포에서 확률 구할 때 원래는 인티그럴로 풀었어야 돼. 정적분으로. 근데 그게 빠져나가면서 그걸 못 쓰게 된 것처럼 얘도 원래는 매개변수 아니고요. 벡터로 풀어요. 원래는 한 몸이었어. 두 내용이. 그런데 억지로 지금 분리하다 보니까 설명도 애매해져 버린 거야. 그렇죠? 벡터를 써서 가야 되는데 그걸 억지로 매개변수로 그나마 미적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녀석으로. 벡터는 미분이. 그렇죠? 아직 안 배웠잖아요. 벡터의 미분은 안 배웠잖아요.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어요. 아. 수학 과를 한번 배워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많이 배우고 싶으면 수학과를 가고,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으면 수학 교육과를 가야 돼요. 애매한 거지. 수학 교육과는 교육이 목적이고, 수학과는 연구가 목적이야. 남을 가르칠 생각은 1도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약간 그래서 그것 좀 웃기다. 서울대 수학과 사람들이 학원을 열면 망해요. 근데 서울대 수학 교육과는 잘해요. 신기하네. 무슨 말인지 알죠? 마인드가 달라. 수학 교육과는 일단 머릿속에 뭐야? 누구를 가르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대학을 가는 건데, 수학과는 누구를 가르칠 마음이 1도 없어. 나 혼자 그냥 그 연구소에 처박혀서 문제 풀고 연구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야. 남들이 뭘 하든 관심이 없어. 그럼 그 사람들 남들을 가르칠 수가 없지. 왜? 넌 이것도 왜 몰라? 이걸 왜 몰라?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어?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교육과는 교육 철학을 배우잖아. 심리를.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야. 이해가 아니고 이해하려고 하는 거지. 그치?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자, 이제 문제 한번. 이게 다야. 이번 단어의 내용은 이게 전부 다예요. 한번 쉬운 거 없다. 어렵지 않아요. 이게 틀만. 아니 어차피 학교 시험은 한 문제 나와. 그리고 그게 막 엄청 어렵게 나오는 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걸로 논술 문제가 좀 많이 빡세요. 빡세. 제가 지금 저거 하고 있거든요. 진짜? 논술에서 그럼 너 벡터 알려줬을 거 아니야? 벡터 아직 안 했던 것 같은데. 이걸 하는데 왜? 이게 나오는 벡터 설명 안 했어? 벡터 설명하면 그냥 저런 용어가 어. 있다 해가지고 그 문제 푸는 것만 설명해주셨어요. 아 개념 설명 안 해줬구나. 저거 당연히 아는 거라고 생각. 아 당연히 아니에요. 그럼 거기 가고가야 돼 물어봐. 수학과 이거 왜 이렇게 표현해? 공부 겁나 잘하는데 또 이거 근데 왜 이렇게 표현해야 돼? 넌 이걸 왜 몰라? 어, 얘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그렇게 하려잖아. 이러면 이제 되게 망하고. 그쵸? 너는 있어 보이게 야 이게 벡터니까 평면 벡터니까 당연히 x3분, y3분으로 표현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야 벡터에는 당연히 방향과 크기가 존재하니까 속도를 평면에 표현하려면 당연히 평면 벡터로 표현해야지. 그치? 근데 이걸 벡터로 표현할 수는 없으니까 매개변수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잖아 인간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넌 좀 있어 보이는 거야. 쟤 좀 한다. 수박 벡터. 애들한테 좀 간지나는 소리 듣겠지. 쟤 좀 달리 보이네. 이렇게. 그쵸. 근데 그거 있다? 뿔테안경은 약간 프리패스 느낌이 있어. 공부 좀 한다. 뿔테안경 원래 공부 좀 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 나 꿀템 바꿔야겠다. 그래서 신기하게 뿔테로 바꿔. 그러면 좀 있어 보여. 공부 좀 하는구나. 자, 한번 가볼게요. 꿀템이야? 아닌 것 같은데. 하나, 너 나중에 라식한다고 했지?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해. 라식하면 너 눈이 커져.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에서. 지금에서 눈이 커지고 네가 지금 이목구비가 되게 뚜렷한 편이거든. 네. 근데 안경이 그걸 순화시키는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너의 그 매력 어필을 얘가 감소시키고 있거든. 안경을 쓰니까 약간 그냥 동글동글해지는 느낌이 강해. 눈이 이게 제가 너무 작아지고. 그래서 엄마한테 라식하는 김에 약간 트림도 조금 살짝 해달라 그래. 왜냐면 너가 지금 코하고 이게 되게 크거든. 네. 그건 알지잖아. 네. 눈만 그거에 밸런스 맞추잖아. 그러면 거기서 튀어나오는 애가 되는 거야. 순정만 해서 튀어나오는. 그렇게 해도 여기까지 지금. 아니야. 얘 그거 한번 받아봐. 견적. 여기. 가서 그러면 거기서 그거 포샵으로 너희 눈만 딱 키워주거든. 너 보면 혹할 거야. 내가 저렇게? 아니 왜냐면 비율이 코하고 입은 딱 좋아. 얼굴 크기에 맞춰서 비율이 좋단 말이야. 눈이 살짝 아시거든. 눈만 살짝 키우면. 근데 이게 라식만 해도 눈이 커지긴 해요. 왜냐면 시력이 안 좋아서 약간 찡그리는 경향이거든. 그러니까 화장실 가서 안경 벗고 눈 최대한 크게 뜨고 그 모습을 봐봐. 그러면 나쁘지 않아. 진짜. 자, 가볼게요. 이건 다 말씀드렸죠. 가속도 또한 당연히 속도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벡터로 이계도함수로 문제를 푼다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자, 속도와 가속도라고 되어 있는데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x축 수직선 위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잘 안 나와요. 시험에서는 당연히 평면 기반으로 우리는 문제를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별거 없어요. 이렇게 나오면 근데 너희 모국에서도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네. 그쵸? 모국에서도 이런 거 많이 봤죠. 왜냐면 학교 시험도 이런 게 나와요. 2개 던져주고 그거 가지고 속도, 가속도 이런 거 구하라 이런 건데 이런 거는 안 나오거든요. 너무 쉬우니까 좀 그럴싸한 걸로 한번 가봅시다. 근데 이런 거 학교 시험에서는 잘 안 나와요.
논술에 근데 논술력이야. 왜냐면 이게 수능이나 요즘 추세가 최근에 수능이나 모의고사 보면 너희가 그동안 모의고사를 봤지만 이런 문제 거의 매개변수 이용하는 거 거의 못 봤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많았어. 아 옛날에 그러니까 10몇 년 막 이럴 때, 2008년, 2010년 이럴 때는 이게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추세는 이 매개변수하고 속도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활용하는 문제는 잘 안 나와요. 왜냐면 그래프 문제를 여러 개 낼 수 없잖아. 8문제밖에 안 되는데. 근데 그래프 문제를 누가 가져가야 돼? 삼각함수나 아니면 등비급수가 다 가져가야 되잖아. 그렇지, 걔네가 가져가야 돼. 얘한테 그래프를 하게 하기 위해 너무 아까워. 그리고 또 누가 나와야 돼? 부피 나올 거 아니야. 정적분에 활용해서 부피. 그럼 그래프 나올 후보가 3개나 있어. 등비급수랑 그 다음에 삼각함수랑 그죠? 그 다음에 부피. 이 3개한테 그래프를 줘야 되는데 얘한테 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럼 줄 수 있는 건 누구야? 뭐 마음대로 아무거나 갖다 쓸 수 있는 수리논술. 수리논술에서는 여기까지 조금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학교 시험에서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수특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문제들이 쭉 진행이 될 건데 그래도 아니 어차피 마플 풀면 나올 테니까 이런 것들 이제 마플에서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 깔끔하게 2시 50분에 끝내드릴게요. 30분만 더 하고. 감사합니다. 네, 사람 좀 벼슬도 많은데. 네 보십니다. 자, 보자. 다음 주에 드디어 적분 들어갈 수 있겠니? 나쁘지 않아. 좋아. 숙소 나쁘지 않아. 다음 주, 다다음 주 한 2주 정도에서 적분 딱 하면은 바로 스톡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네. 이번에 스톡을 좀 많이 풀어. 너희 알면서도 못 풀잖아. 시간 안 돼. 슬픈 일이지. 충격 먹었어요. 분명히 아는 문제잖아. 그치? 아는 문제인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지. 모르는 문제가 있긴 한데 이게 좀 그치, 솔직히 모르는 문제가 많은 건 아니잖아. 문제가 이거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데 막 풀다 보니까 시간이 훅훅 지나가고. 아니 이게 맞나? 약간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아. 영우가 지금 A1 맞지? 네. 한 번 풀어보고 풀 수 있겠나 하고 딱 들어갔더니 갑자기 안 풀리고 딱 그 상황이 똑같아. 그냥 문제가 어떻게 하는지 알고. 근데 풀수 있는 애가 아니라 어. D도 안 되어 있어가지고 D에 불빵. T도 안 되어 있어요. T 얼마였는데? 네? T 몇 번이었는데? T2. 2요. 너 T2도 한 번밖에 안 풀어봤구나. 아니야. B C는 어. 한 번에 다 풀리길래 일단 어. 넘겨놨고. 하이브리드 그래서 한 번에서 2시간 동안 D를 했잖아요. 집에 가서 그 전에 A만 한 번 다 풀어봤었어요. A를 한 번 다시 보고 그다음에 그냥 D만 계속 풀었어요. A 한번 다시 보고 T만 계속 풀었어. 근데 50분 주지 않았어? 저희 40분 줬어요. 40분. B하고 C는 뭐 한 5분에 하나씩 해서 10분이면 끝났을 거고. 네. 그 다음에 D에다가 도대체 몇 분을 때려봐. 20분 D2랑 3는 내가 설명할 때도 그렇게 안 걸렸던 것 같은데. 그냥 안 나오더라고요. 결국엔 이게 많이 괜찮아요. 결국 맞히긴 했어? 셋이 뭐 결과론이. 수익하고 그러니까 이게 주보 수행도 있었어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랑 막상 풀어보는 게 이게 달라. 그치? 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아침에 풀거든. 왜냐면 잠자면서도 까먹거든. 사람은. 그래. 그래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는 게 훨씬 효과는 있거든. 왜냐면 2-3시간 만에 안 까먹고. 근데 7-8시간 만에 까먹잖아. 살아야 돼. 그래도 답지고 잔. 오. 그러니까 그러다가 잠들잖아? 꿈속에 나온 거야. 나 가면 그렇게 했어. 꿈속에서 막 수학 문제 푸는 거예요. 꿈속에서 원장님과 싸우고 있고. 가끔씩, 그러니까 현생에서 막 그러다가, 짜증나서 막 그 생각하면서 잠들잖아. 그러면 꿈속에 막 싸우고 있어. 또 막, 현실에서 와이프한테 막 혼나. 그러면서 막 혼나면서 왜 혼나니까, 반성하면서 잠들잖아. 그럼 꿈속에 또 혼나고 있어. 우리 집은 싸우지는 않아요. 우리 아이들도 아빠는 왜 맨날 혼나기만 해? 나는 혼나기만 해. 네, 싸우지 않아. 싸우면 큰일 납니다. 아이들한테 군복이 깎이잖아. 자, 가볼게요. 자, 해봅시다. 자, 직선유에서 위치 운동은 어려운 거 없습니다. 뭐 미분 그냥 하시고 그냥 편하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건 그렇죠. 교값이 존재한다. 이것만 조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속도가 0이다. 뭐 그냥 미분 2번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t가 3속도의 가속도가 이럴 때 그냥 계산 문제예요. 그냥 2번 미분하는 거 충분히 가능하겠죠? 자,
평면에서 이제 요게 이제 메인이고, 자, 이 아이는 전부 다 매개 변수로 표현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왠지는 전에 설명 다 말씀드렸고요. 자, 둘 다 미분하신 다음에 2 대입하시면 속력이 나오게 되는데, 속력이래. 속도가 아니고, 속력이 결국 뭐예요? 속도의 크기를 속력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각각 두 개의 값을 구하고 미분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의미로 속도의 크기 그냥 통일시켜야죠. 어떨 때는 속도의 크기라고 했다, 어떨 때는 속력이라고 했다, 또 어떨 때는 속력의 크기라고 했다. 속력의 크기랑 속력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속력의 크기요? 다른 속력의 크기랑 속력은 속도의 크기랑 속도는 다른 거 맞죠? 네. 속력의 크기랑 속력은 같아요. 같아요. 왜냐면 속력은 뭐가 없으니까. 방향이 그러니까 속도와 속도의 크기 차이는 방향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속력은 애초에 방향성이 없으니까. 애초에 스칼라 값이니까. 스칼라 값의 크기? 그냥 스칼라 값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시험 문제 보면 어떨 때 속도의 크기가 어떨 때 속력이고 어떨 때 속력의 크기라고 되고 막 애들 헷갈리잖아요. 쓸데없이. 그렇죠? 속도는 속도, 나머지는 다 크기. 그렇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속력, 속도의 크기입니다. 자, 뭐 그냥 쭉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은데 의외로 학교시험에 가끔 이런 거 나옵니다. 약간 주는 느낌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거의 삼각함수예요. 여기도 보시면 뭐 LN이나 이런 게 나오긴 하는데 대다수는 삼각함수로 나올 확률이 극도로 높아요. 자, 이 정도. 속력의 최소값은 연산하시고 그 연산한 값의 최소값 구하면 된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미분하시면 얼마죠? t. 미분하시면 얼마죠? t-2. 속력의 최소값이래요. 이거의 제곱과 이거의 제곱의 합의 루트 값인데 이 녀석의 최소값 그냥 2차식이니까 그냥 구하면 되겠죠. 자, 최소가 다른 점의 위치. 이건 딱히 어려워 보이지는 않아요. 쭉 풀어보시면 다 풀 필요는 없고요. 그냥 적당히 마음에 드는 거, 조금 까다로울 것 같은 것만 조금 한번 풀어보시고. 자, 하나 풀어봅시다. 자, 영양 풀어봐. 루트 t분의 1 이렇게? 실험은 맞아요? 네. 4. t분의 하면 처음. T분의 루트라고 말해요. t분의 루트 t라고 말해야 되겠어? 그건 괜찮지. 굳이 루트와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자, y 프라임은 2t 플러스 3아 마이너스 8t 제곱 마이너스 8t 제곱분의 자, 이런 느낌. 자, 근데 이거 우리가 이제 속도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이것도 제곱할 거예요. 이것도 제곱할 거예요. 자, 계산합니다. 얘는 지금 t분의 1이에요. 앞에 거 제곱하니까 4t의 제곱이고요. 자, 얘네들이 곱했으니까 샤샤샤에서 마이너스 4t분의 1인데 거기다 2배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2t분의 1. 자, 이거 제곱했으니까 우와! 64t 내 제곱분의 1? 네. 이건 오케이. 연산 문제네? 이거 어떻게 할래요? 계산해보면 계산해보면 이거 있잖아. 마이너스 2t분의 1이면 플러스 2t분의 1. 근데 쟤 계산해보면 여기가 플러스 그냥 2분의 1로 바뀌어? 그거 아니에요. 저거 지금 빼면 되는 거. 그냥 저거 제곱 완전 제곱은 아니에요. 완전 제곱식 아니에요. 이거? 2t 플러스 8t 제곱분의 1? 2t 제곱. 잠깐만. 2t 맞네. 네. 제곱분의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되겠네? 네. 그럼 결국은 적다. 이 녀석의 최 속값을 구하면 되겠네? 네. 그렇죠? 2t 플러스 8t 제곱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면 어떻게 돼? 쟤는 16t의 세제곱. 뭐지 저? 제곱. 세제곱분?
2t 플러스 8t 제곱분의 1은 어떻게 구하죠? 이 아이 최소값. 미분해야 되나? 미분? 미분? 아닌 것 같은데. 미분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미분? 이 아이는 2가 되고 미분하면 아, 32 t의 세제곱분의 1. 32 t의 세제곱분의 이렇게? 잠깐만요. 그럼 이 녀석이 최소. 아닌데. 아니 4. 지금 4요. 이렇게? 네. 이렇게 되면 t가 2분의 1이면 됩니다. t가 2분의 1. 2분의 1이면 돼요? 네. 자, 얘가 0이 되니까 네. t가 2분의 1일 때? 네. 그렇죠. 그럼 2분의 1 여기다 대입해야 되겠네? 네. 그럼 여기 앞에는 1이 될 거고요. 2분의 1은 4분의 1이니까 2분의 1 되면서 2분의 3이 됩니다. 그럼 2분의 3은 2분의 1을 뭐 했으니까 바꿨으니까 답은 4분의 3. 그렇지.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값을 구하면 된다는 거. 네. 그렇죠? 그래서 미분에서 0 값 찾으시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자, 이런 문제. 자, 그다음 볼까요? 그 다음에 뭐 가속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두 번 미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별할 건 없습니다. 가속도의 크기도 뭐 두 번 미분하신 다음에 뭐 제곱해서 연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딱히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자, 5, 3개가 주어졌네요. 항상 일정합니다. 1, 3, 1분. 여기 208. 어떤 게 나을까? 그나마 얘가 조금 문제스럽긴 하다. 그쵸? 이거 풀어봅시다. 사실. 어렵진 않아요. 앞에 색깔로 되어 있으니까. 잠깐만요. 그거 못 봤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사고가. 나왔다. 아니네. 552? 걔다. 아닌가? 응? 아닌데. 그냥 나와야 되지. 네? 아닌데. 맞네. 에이, 맞네. 맞네. X가 2파이 아니야? 아니야. T? 잘못 나왔네. 파이 나와야 될 거야. 파이야, 와, 계산 잘. 맞췄어. 아, 그렇네요.
이게 나오는데 맞아. 어? 네. 사람도 없어지니까 시험 이거야? 이거야? 아니, 맞아. A가 B죠. 가속도야. 성능 속도 아니야? 이거 축하는 안 되고 잠깐 이게 너무 이거 컸어? 속도의 크기 아니라 플러스 네. 속도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 제곱하니까 절대값 쓰니까 신원아, 왜 금간 현상이 나타나? 그냥 제가 점심 라면 먹었어? 네, 저 라면 먹으면 아, 좀 그래갖고 지금 그렇구나. 이상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허기져서 그렇구나. 라면 가지고는 더 들어가야 돼. 라면은 한 5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라면만 먹으면 괜찮아요. 그리고 수학 먹으면 괜찮은데 라면 먹고 수학을 하면은 머리가 좀 많이 띵해져요. 나온 거예요? 이거 나왔어? 자, 이거 구해보시면 파이 값이 나올 거예요. t 값이. t가 파이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미분하신 다음에 이거 그냥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 토포기 때문에 속도나 가속도 문제가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연산만 차분하게 해주시면 되는 그런 겁니다. 자,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뭐 차이는 없고요. 아까 속도의 크기의 최대값을 구했던 것처럼 속력의 최대값? 무슨 얘기인데 이거 왜 또 가속도? 그냥 한 번 더 진행을 하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속도의 크기의 최대까지는 아까 앞에서 풀었던 문제들이고 그 상태에서의 그 t의 값에서의 가속도의 크기까지 구하는 연산을 좀 더 해라. 저걸 하나 정도는 그래도 예상 풀어봅시다. 자, 해봅시다. 자, 얘를 미분해봤더니 얼마가 나오고요? 1 마이너스 sin t 이거 제곱할 거고요. 뒤에 거 미분했더니 2 코사인 t 요를 제곱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죠? 전개하나요? 1 마이너스 2 사인 t 플러스 사인 제곱 t 4 코사인 플러스 4 코사인 제곱 t 코사인 제곱을 바꿔요. 코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4마 4 사인 제곱 t로 바꿨어. 그럼 이렇게 만나서 마이너스 3 사인 제곱 t 이렇게 마이너스 2 사인 t 플러스 5 이렇게 되면 그러면 사인 t가 마이너스 근데 속력이 최대일 때 아니에요? 네. 그를 우와 죽었는데 마이너스 사인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사인 이제 마이너스 3 사인 제곱 3 좋아요. 마이너스 3으로 묶어봅시다. S에서 이 자리 뭐 들어가죠? 플러스 3분의 1.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고요.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 얘가 얘를 만났으니까 얘를 만나서 3분의 얼마? 근데 그거 안 구해도 되잖아요. 아니 그래도 얘기 16. 그렇대요. 자 그러면 사인 t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3분의 1 때가 되겠네. t값이 근데 우리 t값을 모르잖아요. 그럼 일단 킥, 가속도 하면 뭐가 나오지 않을까요? 킥.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미분 들어가 봅시다. 이 아이는 뭐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코사인 t. 자 이 아이는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2 사인 t. 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얘를 뭐 해야 돼요? 제곱하기. 이렇게 해야 돼요. 제곱했으니까 사인 제곱 t 플러스 4의 사인 제곱 t. 근데 사인 t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이걸 제곱했으니까 그러면은 9분의 1이니까 9분의 3대. 아니 근데 사인 제곱 t 하나 갖고 와서 코사인 제곱 t랑 나눠서 1을 한 다음에 3 사인 제곱 t만 구하면 되잖아요. 오 센스 있다. 그러면 1 플러스 3 사인 제곱 t. 그럼 요거 9분의 1이니까 3분의 1 만나서 3분의 4 이런 느낌. 없어. 왜 없지? 없어. 루트? 있잖아요. 4번 3분의 2 루트 3 루트를 씌웠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돼서 3분의 2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별거 없죠? 그렇죠? 그냥 편하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속도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돼 있어도 이게 식을 줘버리면 별 의미가 없죠. 그냥 똑같은 내용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랜만에 행복한 1등급이 숙제에 들어가겠네요. 자, 꼭 풀어오셔야 되죠. 특히 행복한 1등급은 풀어오셔야 합니다. 서술형 빼드릴게요. 서술형 빼드리는데 행복한 1등급은 풀어주시고요. 그거 한 쪽밖에 안 되죠? 그냥 적분이다. 왜냐면 다음 시간에 이거 좀 설명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깔끔하게 적분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행복한 1등급까지 풀어오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이번 속도 가속도 단원에서는 여러분이 유형에서 풀 문제는 한 10문제 정도만 적당하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어차피 지금 우리가 풀어봤지만 진짜 별거 없어요. 그냥 미분 연습한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접근하시고 이 앞에 그 아까 우리 많이 틀렸던 거 있죠? 기울기 2하고 3 나왔던 거. 아 예. 그 다음 2분의 1하고 2의 제곱분의 1 나왔던 거. 근데 그 유형을 반드시 꼭 풀어봐. 다 풀게요. 그 유형을. 너희 지금 그 유형에서 2개 우리가 풀었는데 2개 다 틀렸잖아. 근데 그 유형을 반드시 꼭 풀어보셔야 해요. 실근이 오히려 쉬워. 방정식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부등식 파트에서 아까 그 유형은 반드시 꼭 풀어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차라리 그 유형을 지금 풀어놔. 괜찮아요. 괜찮아요? 진짜 꼭 풀게요. 그래요? 네. 진짜 꼭 풀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각이 43분? 그러면 아까 50분에 끝내주기로 약속했으니까 아까 제가 평가 드렸나요? 미적분? 평가 드렸죠? 네. 그거 한 6, 7분만 풀다가 50분에 딱 깔끔하게 끝내드릴게요.